여기는 울산 서사입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울산에 최초의 주관광직을 영입한 대부 양희지 선생의 묘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들어온 입구를 몰라서 저 오른쪽 편에 보면은 올라오는 길이 있습니다. 올라오니까 상당히 험합니다. 근데 높진 않지만 입구를 잘못 찾으면은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기록을 보면은 성종 때 문과 급제 후 연산구 때 사망한 것으로 기억되어 있고요. 이 묘비는 십세손이 다시 복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래 묘비는 임진왜란 때 병실된 건지 소실된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 왜 울산에 왔느냐 하면은 울산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우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위치가 내사 중에서도 제일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저는 산 108m 가서 좀 쉽게 찾을 수 있다 했는데 들어보니까 소형차 한 대 근거히 들어올 정도로 폭이 좁습니다. 또 여름이 아니면은 여름이 아니구나. 봄, 가을이 아니면은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곳입니다. 여기 또 길은 지금 풀이 없지만 여름에 오면은 풀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 아래는 아마 이번을 모시던 제실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이 폐의 위치를 보니까 폐가의 위치를 보니까 지금 상태는 좀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 교육도 해야 되고 교통이라든가 상당히 불편한 곳이라서 아마 이사를 간 것으로 후손들이 이사를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울산에는 몇 번의 중요 인물들의 묘가 있는데 지금 세아로 앞에 있는 경주이시 참봉 이만영의 비가 있는데 그분의 묘소는 울산 청송마을에 있고 원래는 온산에 있었는데 온산이 공단으로 개발되면서 옮겨졌고 여기는 그럴 영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집중하게 있어서 공단에 들어오려면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체력이 딸리니까 산에 오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울산에 있는 묘소라서 한번 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에 왔습니다. 지금 입구에 오니까 저기 문인석이 보이는데 문인석이 약간 앞으로 기울어졌습니다. 봉분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높으면 대부분 합장묘 가능성이 큽니다.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물 빠짐이 좋은 위치를 잡았습니다. 둘레석은 완전히 노란 게 아니고 한 4분의 1마 한 절반 정도만 둘레석을 두는데 돌은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여러 돌을 둘레석을 만들었네요. 여기에 나타나는 문인석에 대한 또 연구가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지금 제가 연구한 결과 문인석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 대상이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거의 묘소의 각도가 거의 한 45도 경사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물 빠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소나무들 크기들이 별로 안 크게서 소나무가 한 50년 정도, 4, 50년 정도 된
소나무 숲을 보입니다. 그 이 주위는 또 모욕 주위는 거기에 또 나무들 별로 없네요. 아, 이게 중종 때 세운 것인지라서 비바람에 의해서 상당히 거칠게 남아 있습니다. 양손은 교차해서 홀을 들고 있고, 코는 높이 솟지 않게 넓게 퍼져크게 만들어졌습니다. 볼은 두껍게 표현되었고, 이 사모관대는 얼굴보다 더 크게 만들어졌어요. 귀도 크고, 어깨는 좁고, 급경사로 내려왔습니다. 급경사로 바로 내려오게 만들었습니다. 뒷면에 보면은 후수를 볼까요? 후수에는 간단하게, 후수에 대한 그 무늬는 보이지 않습니다. 뒤에 복두도 큰 그 무늬는 안 보이네요. 그래서 시대가 연산군 때니까 그래도 650년 정도는 670년도 되는 보이는 거죠. 자, 묘비는 뭐라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선대부, 사음부, 대사헌, 대봉, 양승생 지묘되어 있습니다. 이 풀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햇빛이 많이 받아서 그런지 풀이 많이 안 자라서 벌초를 매년 한다 보아야 되겠습니다. 비문을 한번 봐야겠는데, 비문 어떻게 되는지. 여기 벼룩나무가 있습니다. 벼룩나무 이제 근자에 심은 것 같습니다. 오래 안 돼 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운 연도가 보일 겁니다. 감후 10세손, 10세손이 적었다 되어 있습니다. 일견, 종손, 진동 되어 있고요. 숭정후, 기원후, 사경인 4월 되어 있습니다. 울산 금성문 보면은 아마 더 정확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비문은 1830년대에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돌이 그렇게 오래 안 돼 보입니다. 그래서 비석은 오래 안 돼 보이고 위에 있는 비갓은 아마 그 당시 거지 않겠나 모양을 봐서 그렇게 생각됩니다. 상석은 큰 문양은 없습니다. 향로숙 다 보이지 않고 후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계단이 상당히 높고 개차석이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단, 2단, 3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묘역은 항상 뒤로 가봐야 되고, 지금 둘레석이 거의 올라가 봐야겠네요. 둘레석은 높이를 한번 봐야겠네요. 둘레석은 가운데서 높여서 좌우로는 약간 처지게 만들어졌습니다. 둘레석은 1m 한 50m 정도 높이에 만들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자, 뒤로 올라가서 일정대 풍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쪽에 좌측면 우백호는 약합니다. 이 소나무가 가려서 저 앞에서 먼 사이 안 보이는데 한번 자세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소나무가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게 이 묘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무인석 두 자리에 비문과 상석이 있는 것으로, 보통 그 망주석이라든가 무인석도 있을 가능성이 크지만은 그렇게 안 했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에서는 많은 인물들이 임진왜란 때 많이 나타나거든요. 원래 전쟁을 치면은 많은 영웅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고 또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많이 나타나면서도 울산은 또 울산군에서 울산도 부사로 승격을 하기 때문에
화가 급증하든가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울산 최초로 주황관직에 진출한 대봉 양선생을 찾아왔습니다. 요건 이게 커서 제가 합장본으로 생각했는데 그 묘비에는 합장본이랑 기록이 안 보여서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여기는 울산에 있는 대봉 양희지 선생의 묘였습니다.